Like TV. 떠오르는 중국의 과학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선샤인 북스에서 나왔고 지난 2011년 9월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원본 책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China's Emerging Technological Edge, Assessing the Role of High-End Talent. 그래서 고급 인재의 역할의 평가. 떠오르는 중국의 기술의 이제 엣지, 요새 유행하는 그 말이기도 한데 아주 그 날카로운 부분, 또 뭐 여러 우수성. 우수성. 해외에서는 아주 이제 이미 베스트셀러고 경제학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예. 얘기니까 그래서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예. 굉장히 넓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이 그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때까지 건국 이후에 여러 이런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책도 내용도 이것도 소개하는 책이 들어 나왔는데 그런 체제하에 있으니까 깊은 이런 그 내용이라든가 혹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릴리즈 안 돼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의 둘이는 집요하게 이 두 분 중국계 미국에 교수로 있고 이러니까 현재 가가지고 집요하게 중국인 그쪽 아주 고위층하고 그러고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노력해서 아마 사람들이 평하기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가장 권위 있고 그리고 내용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책이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정편입니다. 또 이제 오늘날 2011년이니까 또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이어 있는 내용 이걸 가지고 대체로 우리는 이제 중국을 과학기술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중국이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1945년, 40년대 중국 민주화의 이제 그 제일 아버지라고 하는 손문 선생이 했는 그 중국을 이걸 모택동이가 공산화했고 그때까지는 중국은 내내 그입니다. 그 인문 사회를 중시했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쭉 오다가 모택동이가 집권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소련의 이제 과학이라든지 기술을 좀 도입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중국 자체 소위 군사력 이런 걸 하는 개발하는 데는 더 부족하니까 자체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과학기술을 약간 도입했는데 그래 좀 나가다가 결국 1966년에 소위 그 문화혁명 홍위병이 날 때는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 10년 1976년까지 거의 10년간 지속되니까 그동안에 대학은 좀 폐쇄했어요. 폐쇄하고 그리고 또 교수들 전부 다 추방하고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처음에 건국할 때 그 중국을 장래를 위해서 돌아왔는 외국의 이런 학자들이 결국 여기서 박해받고 그리고 영어하고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아마 간첩이나 이런 걸
돼가지고 직업하고 그래서 공장, 군대, 그리고 농촌 이런 데 쫓겨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뭐 생명까지 그거 한 사람도 있고 재산, 기회 다 박탈당했는 그리고 대역이 폐쇄되는 이게 거의 10년간 지속됐어요. 이러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 10년간 그런 게 굉장히 긴 세월이고 그 여파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됐다는 게 이게 이제 중국의 과학기술의 역사를 봐서는 치명적인데 결국은 그 후에 약 한 70년 조금 지나가지고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모토토이가 대학에 과학기술 부문만 이건 하도록 허용을 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약간 이제 그걸 개성했는 게 누군가니까 이제 이 등소평이가 그걸 개성받아가지고 해서 그래서 소위 문호 개방을 이제 시작해서 그때부터 중국이 살 길은 과학기술뿐이다. 그리고 그 전에까지는 지식인을 굉장히 박해했는데 지식인의 지식을 우리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쭉 나와서 결국 등소평이가 외국에 이제 유학생을 보내가지고 이걸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있지만은 등소평이는 가령 1000명 내 보내가지고 100명 떨어지고 900명은 돌아오면 우리는 그 얻은 장사 아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외국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큰 시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결국 국비라든가 혹은 개인비라 이런 게 가지고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아마 내가 알기에는 생각하기에는 등소평이가 이분이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국가의 힘은 과학기술이다. 여기서 출발해서 했는 그게 그 후에 이제 강택미 그리고 현재 이제 후진타오 이렇게 이해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입니다. 그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방들이고 그래서 했는데 아마 중국의 과학기술의 제일 이제 초석이라 할까 그거는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학이거든요. 예. 이 칭화대학은 나도 몇 번 가봤는데 그건 가보면 중국 대학이 아니고 그건 내가 미국에 왔는가 싶은 이런 게인데 이런 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지난 세기 초에 그 북경에 옛날 그 청나라 시대입니다. 북경에서 그 박사 라이어트 해가지고 의화단 사건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외국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외국인 소위 그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에 공관을 전부 습격하고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이런 대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진압하고 이 과정에서 청나라 쪽에서 배상을 해주겠다. 이런데 여러 큰 나라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일본 이런 데는 다 해줬는데 그중에서 미국을 제일 많이 해줬지만은 미국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아이고 이건 우리한테 과분하다. 아마 지금 돈을 보통 그때 한 몇백만 불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분하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 미국에 사람 보내면 우리 교육시켜 주겠다. 이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북경에다가 preparatory 그 스쿨 코스 예과 한 가지 준비 미국에 유학하고 오는 사람들이 준비학교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몰라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영어가 그 힘이 모자란다 그런 게 이제 경쟁력에 상당히 좀 장애가 된다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서 그 준비 학교로 했는 그게 커져가지고 마침내 오늘날 이제 청와대가 돼서 이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가지고 세계에 이제 겨누는 이런 학교가 되었고, 북경대학 같은 거는 이건 참 훌륭한 대학인데 그건 옛날에 인문과학을 주로 했고 지금은 이제 인문 사이언스도 하지만은 미국에 교육을 정비를 했어요. 이때까지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던 걸 얻은 이제 대학에다가 이거는 인텐시브한 이런 과목이라든가 이런 필드를 이걸 집중시켜 분리해가지고 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써서 그래 이제 다른 대학에 있는 것도 가져오고 이래서 모아는 그게 상당히 주요를 했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상하이에 이제 fudan 대학 혹은 그 자오통대학 이런 것들이 또한 유명한 이제 대학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학이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지금 대학이 한 많아요. 뭐 몇백 개, 그 1000개 가까이 대학이 있는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그 후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국가가 되는 지원하는 소위 키 유니버시티에서 그런 걸 이제 이 중점 대학교 이걸 지정을 해가 전국에 105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아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돈을 엄청나게 대주죠. 그 학자는 처음에는 소련 학자를 했다가 그 문화혁명 때는 대학 4년제가 3년제가 되도록 막 축소했다가 지금 이제 처음 더 원상을 복귀하고 그리고 교육 제도라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한국하고 그 전문대학 제도도 있고 이런데 그 아마 지금 대학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제 각 주마다 막 대학을 만들고 이러니까 사립대학이 이제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립대학 없었는데 지금은 사립대학도 만들고 뭐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시험도 옛날에는 그 우리 입시매로 전국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통제는 되지만은 자유 경쟁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시험도 옛날에는 그 우리 입시매로 전국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통제는 되지만은 자유 경쟁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런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대학생 수가 지금 수천만 되는데 1년에 여기 고등학교에서 지금 대학에 입학 그 율을 보면 워낙 이제 그래도 어려워요. 그 대학 수는 많지만은 우리 한국매로 아무 대학에 안 가고 주로 키 유니버시티 105개 이 주로 이제 북경, 상하이 이런 데 집중되어 있지만 그래도 만주에도 있어요. 길림성도 있고 다련도 있고 뭐 온데도 있는데 내륙에는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공부를 상당히 잘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공농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테크니션 공장에 일하는 사람 공인 그러고 농부 그러고 그 솔자 병사 이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학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시간 지내갖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공부를 잘하고 그러고 또 추천을 받고 이런 사람이 이 키 유니버시티 들어가고 키 유니버시티를 나와야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진학률이 고등학교에서 한 15%. 문제는 대학이 이제 늘고 대학생 수가 늘으니까 결국 따라서 대학의 질이 떨어진다. 학생 질이 떨어지고. 근데 대학의 질이라든가 혹은 그 지위가 편중되고 주로 코스트 연안으로 이제 평정되고 수도권 편정된 이런 일이 있고 따라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수진이 또 형편없이 이제 질이 떨어지고 그 충당을 다 못합니다. 그 예로 가령 북경에 있는 아까 얘기하는清华대학 같은 거 세계적인 대학인데
거기하고 그리고 북경대학이 겨우 교수 중에 박사학위, 독도레이트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한 50%가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들도 거기 퍼머넌트가 아니고 또 일부는 미국에서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임시로 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합해가 그런 세계적인 대학에서도 한 50%밖에 그 박사학위를 응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지금 북 100% 한가지입니다. 하물며 이제 지방대학에 저 속으로 들어가면 그 티베트라든가 혹은 신장성, 명하 이런 데 가면 인류연구소에 박사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런 정도, 이런 이제 편중이 굉장히 심한데, 그리고 지방대학에 같으면 일반 이제 아까 키 유니버시티를 해도 그런 데 가면 학위 가진 사람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원인이 결국 내가 아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박사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교수들. 그 사람들은 그냥 프로페서지. 왜 그러냐? 결국 문화혁명 때 박사할 여가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고 보니 나이 한 30, 40이 되니까 언제 그런 거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교수의 질이 떨어져 교수가 모자라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교과 과정입니다. 교과 과정이 그 세계대전 직후 그때는 주로 모택동 시대는 이 소비에트 러시아 거기에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고 이랬는데 그거까지 안 봤거든. 그거 이제 좀 더 배척해보고 그런 일부에서 아직도 옛날 캐캐묻는 이제 교과서 그런 교과 과정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 그래서 그런 걸 그래 지금 이제 대학에 학생 수가 많고 이러니까 졸업생도 많고 이래 결국 사회에 나가가지고 진출 추기적이 또 문제고. 그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뭐 배웠노? 이런 물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들 그 상해라든가 베이징에 있는 그 회사라든가 외국계 회사 혹은 연구소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세계 우리 삼성도 지금 소주 같은 데 들어가 있지만 삼성의 이런 수준 높은 그 연구 전공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 사람들 일하려고 들어가니까 모른다고. 모르니까 그 맞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교육의 큰 문제고. 탈이 바뀌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그 항상 거의 없거든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로 이제 이걸 표방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시대 이 안 먹히니까 결국 체제는 사회주의고 뭐 정책이다 이런 건 이제 또 그 민주화 자유로 하면 좀 뭐가 하지만 민주화 그 자유도 포함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 이제 심각하게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우리 안 되겠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 인구가 13억이니까 세계 최고가니까 미국은 이제 불과 한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 많은 인구를 이걸 먹이 살리고 이래 하려니까 이것도 이제 개방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외국의 정보도 알고 이러더니 이걸 감당하려면 결국 이제 많은 결국 인재를 양성하는데 여기서 인재라 하는 것은 휴먼 리소스 혹은 휴먼 캐피탈 인간 자원 혹은 인간 자본으로 이를 취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자가 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자기들의 자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그건 됩니다. 그건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주로 이제 당이 그 주최를 해가지고 당은 그 대신 자기들이 하되 자기들의 그 책임은 안 뺏기려고 하고 이렇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그 과학자라든가 혹은 지식인들이 안달이요. 말을 이제 안 듣거든. 옛날 거든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당 대회도 열고 과학자 지식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특히 과학기술을 이걸 영도하는 최고의 기관이 이제 중국과학원입니다. 중국과학원이 지금 과학원의 그 아마 인원수가 한 4,000명 정도. 중국 세계 최대의 이제 그 연구 혹은 학문 기관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과학기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대학에 이제 211이라든가 혹은 이제 9935 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그 뭐 중장기 계획 이런 게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보면 제일 이제 그 한 게 또 이 일반 그 민간인 이제 자본을, 그리고 특히 외국에 있는 중국계 부호들의 이제 자본을 끌어들여가 이 장학금을 받는, 그 중에 제일 큰 게 장강 학자 장학금 장학회금인데, 장강 스칼라즈 프로그램. 근데 이런 거는 돈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그거 가지고 학자들을 유치하고 이래서 아마 국가로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대주고 또 후원하고 연구비 같은 거 주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상금 제도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외국에 있는, 주로 미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외국에 또 이 등소편에 직접 가가지고 또 교섭도 해가지고 우리 중국 학생들 좀 살리도, 결국 천안문 사건 나고 이런 때 그 중국 학생들이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래서 이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걸 추방하려고 이렇게, 그 미국의 국회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 학생들 보호하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호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 잘 우호 관계도 있고 이래 돼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정치적인 개입이 이제 거의 없었다 하는 거. 예.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건 아무래도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중국 내에 자국 내 기업들이 국내의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채용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그 사회주의 국가고 계획 국가니까 이때까지는 대학 졸업생이라든가 인재를 국가에 통제했어요. 취직도 배당을 하고 지역도 배당을 하고, 그럼 그거 가면 대우도 좋았어요. 또 이때까지는 공산자 체제하에서는 좋아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내 전공에 맞지 않아도 그거 참고, 그리고 또 내 취업이 안 맞아도 그 지역에 저 빈방에 가가 있으라 하면 그거 있고, 그 평생 있어야 됩니다. 자리 못 옮깁니다. 못 옮기는데, 그런데도 참고 쭉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바람이 불고 민주화되고 이제 그러더니 자꾸 이제 그 도시로 이쪽에 이제 동쪽에 있는 코스탈 에리어, 그러니까 이제 북경, 신장, 또 복건성이라든가 상해 뭐 이 지방으로 저양석 이쪽 호수에 홍콩까지 이런 일로 전부 다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 여기에 있는 회사라든가 대학은 이제 이건 또 그렇고 거기 많은 회사가 있지만은 거기에 처음에 취직이 잘 됐는데 그걸로 자꾸 몰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취직이 어렵죠. 이제는 그 풀어봤어요. 옛날에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랬거든.
호구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호구 증명서 딱 한번 띄면 그 도시에서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고 평생 그랬는데 그래도 모두 좋아했는 게 그거 있으니까 월급 많이 줘요. 일반 사회 농부들도 돈 많이 주고 그러고 평생 생활 보장해주고 이러니까 참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게 아닌데 그래 이쪽으로 이제 좀 이 현대공업이 시설이 산업시설이 많은 일로 이제 자꾸 옮게 되니까 그거는 비고 이쪽은 이제 경쟁력이 많아지고 이런데 근데 대해서 취직이 좀 어렵다. 지금도 이제 졸업생에 거의 한 70%가 못합니다. 원칸 졸업생이 많으니까. 아, 취직을 못한다는 취직 못하죠. 70%가. 예, 못하죠. 놀라운 못하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래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결국은 전에는 이 국영기업이 주로 흡수했어요. 국영기업이 소위 그 스테이트 혹은 내셔널 프런트 이런 데서 이제 그걸 그때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유닛이라고 합니다. 유닛 단위, 예요 단위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하는데 유닛의 그 소위 스테이트 유닛 때 취직을 많이 했지만 그건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혹은 외국계 이제 가령 삼성도 그렇게 하는 이런 데서 오는 회사들이 월급을 많이 줘요. 결국 그걸로 솔리게 돼요. 되니까 그래 이 사람들도 이제 이 국영기업체 같은 게 이제 뭐 한정되어 있고 그래 이제 비국영기업체가 이제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거기보다는 월급이 적습니다. 비국영기업체는. 자 그런데 그러나 국영기업체 가령 이런 데는 월급은 많이 있지만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돼가니까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낮에 공부를 하고 세계화를 이제 되니까 뭐가 지금 알게 깨달은 돈에 대해서 알게 돼, 돈을. 돈을. 전엔 자리만, 밥만 먹여주마, 철밥통이라 해가지고 밥만 먹여주마, 우리는 평생 살 수 있는 그게 아니라죠. 문화생활, 그때는 또 온갖 다 대줬어요. 심지어 치아까지 다 대줬는데, 공간자 대줬는데, 그런 시대는 지내 바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차도 가져야 되고 뭐 그러고 이제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나는 잘 살게 되니까 나는 교육을 못 받았다. 대학 못 했으니까 내 자식들 원 차일드 슬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일자녀 그다음 자식 뭐 남아를 넣든지 이하를 넣든지 하나밖에 못 하니까 야 이건 내가 공부를 시켜야 돼. 난 잘 살게 되었다고. 이걸 막 좋은 대학에 보내고 막 그 일을 하니까 지난해는 전부 다 이제 대학생이 다 되니까 이제 나오니 결국 취직이 안 되네. 이건 좀 큰 문제가 있고. 그러니 우선 국유기업체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여기 그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국유기업체 일로 이제 쏠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력이 눈을 뜨게 되는 게 외국 기업체입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 Enterprise 이런데 이제 그 외국은 직접 투자하는 이런데 전에는 이제 중국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직접 하는 그런 인텔이라든가 뭐 소호라든가 이런 큰 세계적인 대회사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 컴퓨터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런 게 있는데 하니까 그걸로 가니까 그건 월급이 이거보다 한 배나 가까이 돼. 많이 주니까. 글로 솔리니. 그건 대부분 국내에 있어요. 글로 가는, 글로 솔리니까 인재가 이제 글로 소위 국내에서 인재 드레인이, 인재 유출이 생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취직 문제는 결국 그래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지금 상당히 취업난이 지금 굉장히 시비합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의 지금 이제 이 체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 트렌드를 보면 결국 이 사람들 대학을 나왔는데 목적이 제일 큰 그 뭐냐면 우수한 아들이 일부를 빼고는
결국 자기들 목표는 미국 가는 길입니다. 미국 유학.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내가 출세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브레인 드레인 그런 유출 이게 지금 아직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취업난하고 이 이제 외국에서 와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만 뽑아요. 인재 중에서 제일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만 뽑으니까 그래 국내에 이제는 글로 쏠리게 돼요. 그럼 우리 자유도 그러면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고 외국에 출장도 보내고 지점도 생기고 근데 이런 게 지금 이제 난 문제라고 또 여기서 또 고민 중에 하나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거다 또 한 가지는 그 양다리 걸치는 문제 있죠. 미국에 이제 개교 받는 이 교수 이런 사람 그것도 미국에 또 이 중국계는 이제 벌써 다 대성공해가지고 그 회사라든가 연구소 소장하고 그런데 여기가 부르는데 여기 안 옵니다. 안 오고 여기는 필요해요.清华대학이라든가 베이징 대학 필요한데 안 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오고 싶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하되 그러나 이 경우를 제가 보니까 미국의 테뉴아를 가지면서 말로 외워가는 행위라. 이 포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그 기관인다든가 자녀 교육 이런 문제 있죠. 그러니까 생활 이제 그 문화 이제 이런 거 포기 안 하고 조국은 조국인데 여기에 완전히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는 그 중국 정부에서는 좋다. 그러면 양다리 걸치라. 1년에 몇 달만 그러고 또 그 서바이티컬 리브 같은 경우는 여와가 해라. 그 똑같이 교수직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는데 그래도 결국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또 어떤 인간이 이제 중국이 오느냐 합니다. 외국에 공부했는데 오락가니까 이런 자리는 있어요. 많이 오픈해놓고 이제 모시는데 우리가 이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이 클래스, 엑셀런트한 이 클래스는 우리가 모시고 쓰는 사람은 별로 안 오고 결국 미국에서 별로 성공 못했는 한들 그리고 하기도 못했는 하기해도 저 밑에 막 시시한 대학에서 하겠는 이런 사람이 올라간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받았는데 그리고 또 중국 내에도 이제 이 박사학위 많이 배출해요. 중국 내에도 배출하니까 여기도 그렇죠. 지역에 있는 이제 그 학자들 그하고 외국계 그죠 이하고 이게 이제 마찰이 생겨.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오버시 해외에서 들어온 하고 토착인 거 이게 이제 그 양다리 걸치는 하고 이것도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러나 그런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들의 이중직 특히 이제 해외에 정식 채용이 된 교수들이 이제 본국으로 완전히 귀국하지는 않고 뭐 일시적으로 귀국한다는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많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그리고 굉장히 용감한 사람은 혼자 와가지고 자기 가족 미국에 놔두고 혼자 이런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미국에서 못하던 연구를 여기서 할 수 있다. 가령 그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가요. 생체 문제 같은 이런 건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중국에서는 아베라든가 뭐 윤리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과학기술 교육의 환경은 어떤가요? 우리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없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갈라지는데 옛날에 우리면은 그냥 중등 학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뭐 6년제 그대로 한 뭐 그런 게 우리보다 좀 한 페이스 좀 늦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그걸 벌써 그걸 겪었는데 그걸 이제 답습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이제 그 준비, 이게 굉장히 우리하고 같아요. 치열하고. 시원하고. 그런데 그 컴퓨터도 쓰고,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근데, 그래서, 야, 보니까, 워낙 인구가 많고, 그러고, 저쪽 변방으로, 내륙으로 가면, 산시라든가 이런, 이제, 그, 군시설이 있는 이런 이외에는 아직도 형편없거든요. 그, 대학 몇 개밖에 없습니다. 없고, 대학 가는 사람은 이건 아주 특수한 그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전 국비입니다. 지금 월급 그저 등록비 줘야 됩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책에도 그런 게 있어. 아버지가 돈 못 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런 얘기고. 그리고 외국에서 돈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교육비 이런 것 때문에 대학 등록비 보통 아니라 했거든. 예, 이래서 기숙사도 만들고 한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 내륙이라든 이런 데는 아직도 교육이 많이 이제 후진되어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이 소위 레이버력한 그냥 노동적인 이런 그 일이 이제 주로 그 많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뭐 싫어해요. 예. 이 아들도 이 중국 학생도 이제 그 싫어하고 그 인터넷이라든가요, 예. 폰 이런 게 아마 지금 한 3억도 넘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요. 예. 그래 그 사람 벌써 목표는 그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글로벌로 나가자. 예. 글로벌 하락하니까 이제 외국 것도 받아주고 우리 것도 줘야 되는 게 외국 안 받으면 자기들은 못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글로벌 시대로 간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기술, 예. 그 이노베이션하고 그리고 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신기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게 옛날에는 그냥 뭐 메카닉스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게 주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로 예. 이제 컴퓨터 이제 예.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쪽에는 항공기라든가 예. 이제 에어크래프트 이런 게 이제 그 이제 밀리터리 디펜스 프로젝트하고 연결됩니다. 예. 이제 그걸 이제 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일렉트로닉스 이것이 제일 인기도 있고 제일 큰 필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초 뭐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 그것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뭐 과학자는 좀 대우가 좋아집니다. 지금도 좋고. 예. 근데 이제 월급도 많고 이런데 그보다는 더 좋은 게 이제 있으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그 이제 정책 일반화되고 그것을 이제 뛰어나가는 게 이 일렉트로닉스, 이제 나노 사이언스, 예, 그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바이오 사이언스, 예, 이제 이게 쭉 나오니까. 제일 인접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예. 한국은 뭐 하고는 한국은 시장도 적고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참 이제 인도는. 인도는 자기들보다 뭐 모든 점에서 그걸 이제 앞서가는 거라. 근데 왜냐하면 출발이 잘못되는 게 중국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하드웨어 쪽으로 그 랑귀지라든지 이쪽으로 나갔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팔리거든. 원강 시장이 크니까. 인도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영어를 잘한다. 인도하고의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영어 못해요.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대요. 영어 공부하고 이런데 막 굉장히 신경 쓰고 그러고 어디 취직하려고 하면 그 겁이 있어가지고 영어 1급, 2급 그러고 영어하고 일본어가 또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본어, 중국, 영어 하면 이건 또 뭐 또 겁주고 또 높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영어 교육 때문에 이제 상당히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잘 갈라끄고 이런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할 때는 맥을 못 칩니다. 미국하고 막 비기 막 컴퓨터를 하죠. 한 끝에도 그래도 모든 그건 그쪽에서 인포메이션을 받고 그리고 교류하고 그러고 그것도 팔로도 그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인재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운 건 별로 안 하려고 해. 안 하고 공장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이 하드웨어, 메카닉스 쪽에는 이제 특수한 사람을 하고 케미스트리라든가 케미컬 엔지니어 이런 데도 그 하고 옛날에 광산에도 많이 갔어요. 광산을 갔는데 그런 데는 이제 공산 가려고 하면 또 월급은 많지만은 오지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기피하고 깨끗한 거,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중간총이라고 이제 북경에 있는 실리콘밸리 거기에 막 모여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컴퓨터 엘렉트로닉스 이제 인더스트리 하듯이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일반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 월급 많이 주고 편하고 그리고 외국하고도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자유롭고 이런 선호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업체로 이제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는 얘기라 뭐냐 매니지먼트를 공부해가 오는 사람은 이제 MBA가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월급이 100배 더 받는다고 이 엔지니어보다도 그러니까 뭐 니나 그리 중국 사람이 이때까지 중국식으로 중산이 장사를 잘합니다. 중국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잘 안 맞는다. 그리고 주로 외국인 상대로 이제 하고 이러니까 그래 외국에서 MBA에 나온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월급을 막 배를 더 줘.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특허권 있잖아요. 특허권도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특허 이제 이것도 이제 보존해야 하는 이런 걸 전부 다 하는 사람들 변호사라든가 특히 MBA 이런 사람들은 막 월등하게 대우도 좋고 이 사람들 충성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외국에 온 사람 대우도 좋고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대학에서는 MBA 코스를 만들어줘. 그 이제 MBA 칼리지로 해가지고 몇 군데 해서 그것을 막 양산을 해내는 기라. 그런 게 이제 지금 변화가 중국에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한 건 결국 보면 중국의 제일 고민이 그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하고 요새 비슷해요. 이렇게 돈 대주고 막 이런데 왜 노벨상을 없노? 노벨 과학상 없노? 하나도 없습니다. 대만은 하나 있어요. 대만은 과학원의 원장에는 프로페서 리라고 이분 물론 미국에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그 노벨상 받아가지고 대만의 과학원 원장 지금 오래 하고 있는데 진짜 중국 태생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내가 미국에 공부할 때 57년에 T.D. 리하고 C.N. 양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거든. 그게 마지막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돌아왔어요. 왔지만은 여기 안 오고 지금 C.N. 양은 지금 내보다 나이 한 2살 더 많을 거예요. 홍콩 대학에 거기 총장하고 이런데 그러다 빼면 그건 차이나 일본 아메리칸 근데 그런 거 빼면 지금 건국 이래 중국에 13억에서 그리고 돈을 그렇게 대주고 이제 그 70년 이후에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서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도했는데도 그리고 논문도 많이 나옵니다. SCI 같은 거 이런 건 한국은 보다 못했는데 지금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이제 세계 2위가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1위 될 길은. 근데 1위 아니라 뭐 특위가 돼도 이제 이게 자기들도 인정하는 게라 it's a garbage. 그뭐 많은 우리가 그 숫자 별로 그 ACI 논문큼은 수준 높은 게 예. 국제 인정받는 게 있지만은 이까지는 어디 명 못 내는 이건 그냥 평범한 논문. 뭐 한국 비서. 근데 이런 논문을 는 막 양산하지만은 이래 안 되겠다 결국. 와 노벨상 못 받노. 이게 이제 고민이라요. 퀀티티에서 퀄리티, 그죠? 양에서 질로 나가자. 아마 이게 중국의 지금 그 대과제라고 생각돼요. 그 후발 국가입니다. 특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서는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후발 때거든요. 처음에 좀 시작해가지고 1970년대 문화혁명에서 단절되고 그것부터 8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게 그래서 급속히 되고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한참까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왜 한국에 가령 뭐 일들어 이 피직스 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공부가 많은데 프로페서 박도와 노벨상 못 받노 이런 얘기 질문 받는데 이건 우리도 아직도 깊이가 뿌리가 약하고 한 문자 그걸 걸음을 줘가지고 생산하게 되면 난 그 사람 많이 나온다고 봐요. 일본이 1940년대 종전 이후에 유가오가 처음으로 노벨상 받고 갑자기 막 지금 15명 안 받으십니까? 생각도 못할 만큼 받는데 한 번 이제 생산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난 교육이라든가요 이런 걸 지금 이때까지는 난 밑거름은 좋다고 봅니다. 충분히. 중국은 아예 밑거름 주는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쪽에 그래도 한 뭐 2, 3억 대는 뭐 베이징만 가도 인구가 지금 베이징 인구 2,700만입니다. 그래 이거면서 한 개 나라거든요. 이런 게 연안에 쫙 있는데 여기 있는 대학들이 이게 이제 좀 남경민들까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밑거름이 좀 치겠다고 나는 봅니다.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이제 해방 후에 이제 겨우 6.25 사변 이후에 우린 6.25 사변 날 그때 내 대학 나온 그때까지는 대학은 이거는 사실은 배울 게 없었다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이 밑거름을 우리가 이제 교수가 되고 해서 밑거름 세우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특출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지금은 특출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가 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이걸 정책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소위 그 유니폼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콩나물을 키우듯이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비료를 주고 이러면 전부 똑같다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공력은 이건 어느 정도 이 토탈 그래 인테그레이션은 이건 되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국가가 요구하는 특출한 리더라든가 혹은 이 글로벌 리더라든가 이런 그 사람은 안 나오거든. 그게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중국도 이제 고민이 그게요. 들려주신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원래 책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 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꼭 읽어보시고 한국의 위치는 또 어디 있는지 또 중국이 또 앞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이런 것들 깊이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동수 교수님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Like TV.